되돌리는 방법도 기획을 되살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영국 BBC 뉴스에도 보도된 내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영국의 서리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연구팀이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한 결과라고 이렇게 BBC 방송에 보도된 내용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심으로 비밀번호 또는 중요 설정이 분실된 경우 기억이 나지 않을 때는 당하지 말고 눈을 감고 잘 생각하면 생각이 잘 난다고. 눈을 감고 당하지 말고 눈을 감고 잘 생각하면 기억이 쉽게 되살아난다고 합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자동화재 감지 설비의 감지기를 이제 실제 조금 작동 기능 점검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신기를 보면 수신기에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안, 배선, 보 하나의 창, 램프가 1층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1층의 면적이 큰 경우는 한 층에 2개, 3개가 있습니다. 램프가 1층 1번, 1층 2번, 1층 3번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건물이 작은 경우는 지하층 1층, 2층, 3층 이렇게 한 층에 한 개씩만 표현되어 있겠지만은 그런 내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경계구역 또는 회선입니다. 고 화재 감시 창이 감시하는 층이나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층이나 면적. 그래서 기본 면적. 그 창 하나가 감시할 수 있는 면적이 몇 제곱미터가 되겠습니까? 600제곱미터가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층이 700제곱미터면 회선을 몇 개로 쪼개야 되겠습니까? 하나가 600이니까 2개를 쪼개야 되겠죠. 만약 600이면 딱 하나까지만 쪼개면 되지만 면적이 더 커서 600이 넘으면 600마다 하나씩 쪼개야 되니까 2개를 쪼개야 됩니다. 자, 1200이 넘으면 3개를 쪼개야 되겠죠. 이것을. 그게 회선입니다. 그래서 2개가 쪼개지면 1층 1번, 1층 2번 또 보내야 되겠죠. 그게 회선이고 경계고요. 화재 항해선이 경계. 불이 많은 것을 경계하는 군대에서 우리가 경계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계구역은 2개 이상의 건축물에도 미치지 않을 것. 만약에 A와 B 건물이 따로 떨어지는데 그걸 하나의 경계구로 하나의 창에 표시하면 화재나도 A 건물에 나는지 B 건물에 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2개의 건물을 따로따로 하나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건물이 다르면 따로 쪼개서 써야 되지. A 건물, B 건물을 구분해야 되지. 그걸 하나로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2개 층에도 연결해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층, 2층을 하나로 묶어서 쓰게 되면 1층에 분이 나는지 2층에 분이 구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6번하고 7번은 2개 층에 하나. 자, 조금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단 및 경사로. 계단은 45m를 잘라서 하나의 경계구역을 합니다. 계단은 45m. 좀 아파트, 아주 고층 아파트 말고는 45m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의 구성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계구역을 보겠습니다. 지하 1층은 600이니까 하나로 하면 되겠네요. 요거 하나로 하면 되겠네요. 요거는 2개를 쪼개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건 또 하나로 하면 되겠네요. 자, 요거는 3층과 4층을 묶어서 6번 하나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하면서도 합해가지고 500이 안 되면 하나로 할 수 있는 조건도 있습니다.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합해서 2개 층을 합해서 500평방미터 이하면 하나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3, 4, 5, 6 이거는 별도의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 포함시키지 말고 2개를 묶어서 7, 500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7개로 구분하면 된다는 그런 내용의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 감지기의 설치 기준. 자,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바닥 면적의 크기에 따라서 화재 감지기는 구분 설치합니다. 면적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자, 살펴보겠습니다. 4m 미만. 즉, 요 거리는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를 말합니다. 4m 미만인 경우와, 그 다음에 4m에서 8m 사이인 경우를 구분해 두고 있습니다. 4m와 8m 사이를 구분했어요. 자, 4m 미만인 경우는 좀 전에 배운 감지기가 차동식 스포팅 감지기입니다. 자, 이 차동식 스포팅은 2종을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2종. 요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2종. 자, 2종을 사용합니다. 자, 2종을 사용하고
주요 구조부, 기둥이나 보나, 다음에 주계단, 지붕 등이 내화 구조로 된 소방 개성물. 대부분이 내화 구조로 된 소방 개성물. 불에 땡기는 소방 개성물입니다. 내화 구조로 된 소방 개성물은 감지기 한 개가 몇 평방미터를 담당합니까? 70평방미터. 한 개가 70평방미터. 자,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4m 이상 8m까지 높아지면 한 개가 35제곱미터를 담당합니다. 앞으로 풀었습니다. 그죠? 설치 개수가 천장 높이가 높아지면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실의 크기는 얼마큼 되게 대충 하고 있습니다. 이 강당의 크기는. 자, 이 강당의 크기가 200제곱미터라고 한다면 차동식 스포팅 감지기 2종은 몇 개를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이 강당 크기 200제곱미터. 2개? 2714. 140평방미터 2개면 200평방, 이 실의 크기 200평방미터면 3개의 시계에서 3721. 자, 2개는 모자라고 3개는 남지만 남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소방은 무조건 남는 쪽으로 개수를 설치합니다. 40밖에 담당 못하기 때문에 60이 모자랍니다. 남는 쪽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3개 설치합니다. 3개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높이가 높아지면 설치 개수를 2배로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상식 스포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고 정원식 스포팅 감지기는 주로 1종을 많이 사용합니다. 1종. 공란 주식이 가면 1종. 자, 1종을 사용하는데 60제곱미터, 30제곱미터입니다. 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화재 감지기가 적절하게 설치되는 것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그 다음에 연기 감지기인 경우. 자, 연기 감지기인 경우도 4m 미만과 4m에서 20m까지로 구분해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감지기는 최대 몇 미터까지나 설치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감지기는 최대 8m 이상 설치할 수 없습니다. 연기 감지기는 20m 높이까지는 설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연기 감지기도 2종을 많이 사용하는데 4m 미만 높이인 경우는 한 개가 150평방미터를 담당합니다. 그러면 이 실이 200평방미터 하기 때문에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면 몇 개를 설치하겠습니까? 2개만 하면 되겠죠. 2개만 하면 됩니다. 2개는 300평방미터를 담당하니까 200이니까 한 개는 모자라죠. 2개 하시면 되겠죠. 주택인 경우에 높이가 높아지면 마찬가지로 4m에서 20m 높아지면 한 개가 75평방미터밖에 담당하지 못합니다. 일반 아파트인 경우는 바닥의 천장까지 높이가 4m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매화 구조이기 때문에 주로 차동식 스포팅 2종 이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큰 방이 없죠, 그죠? 아파트 방 자체가 큰 방이. 그래서 방이 10제곱미터를 하더라도 그건 무조건 한 개를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 방에는 70평방미터가 안 되기 때문에 한 개씩만 설치하면 충분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방방이. 그렇습니다. 방방이. 방은 작아도 무조건 한 개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착 높이에 따른 적용성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그 내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8m까지, 연기 감지기는 20m까지 설치한다는 그 내용의 표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열과 연기는 구분해서 설치 높이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연기 감지기만을 설치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복도와 계단은 연기가 흘러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법으로도 연기만을 인정합니다. 연기만을. 계단, 병원에 가면 경사로가 있습니다. 경사로.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이런 것들은 연기 감지기만을 설치해야 되는 장소. 복도도 연기 감지기만을 설치해야 되는 장소. 다음에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권상기실이 있는 데는 권상기실이 뭡니까? 엘리베이터 기계실. 옥탑에 가면 주로 있습니다. 그죠? 거기도 굴뚝, 하대실. 엘리베이터 기계실도 하대실에 굴뚝이 되기 때문에 연기가 들어오게 되면 굴뚝으로 연기가 상승해서 맨 상층 기계실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계실에 연기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거는 2015년 1월 23일 날 개정된 내용인데 예전 거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예전 건물들은 2015년 또 1월 23일 이후에 건축하는 소방 대상물만 적용받는 내용인데 그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공동주택, 오피스텔,
뭐 노유자 시설, 합숙소, 의료시설, 조산원, 교정 및 군사시설, 고시원. 자, 이런 것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공통점 딱 하나입니다. 사람이 많다. 사람이 많다는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얼마 정도가 많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 100명이 많은지 200명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상당히 추상적. 하대인이 많다. 잠을 잔다. 자, 다 잠자는 자. 잠을 자는 곳이다. 하나같이 잠을 자는 곳이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을 자는 곳이다. 자, 잠을 자는 것은 화재 시에 피난 개시 시간, 즉 벨 소리를 빨리 들어야 하고 빨리 방에서 나가야 되는데 잠을 자는 사람이 그게 반응이 늦습니다. 늦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때 사망의 위험성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연기 감지기는 열 감지기보다 화재를 훨씬 빨리 감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장소는 연기 감지기만을 앞으로 설치해서 화재 시 빨리 벨을 울려서 잠을 깨우라 하는 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앞으로는 모두 연기 감지기만을 설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 자, 오작동이 아주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정원식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주방 보일러실 등으로서 화기를 연속적으로 쓰지 않고 단속적으로 쓰다가 안 쓰다가 하는 장소는 반드시 조금 전에 배우신 정원식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왜? 차동식은 아침에 밥 온다고 추운 겨울날 가스레인지 불을 켜면 바로 있는 차동식 감지기는 오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 부식성 가스가 들어온 장소.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방서에 면제를 해달라고 처음에 공장을 지을 때부터 또는 공장을 짓고 나서도 과감하게 면제를 시켜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사무소에 미리 설계를 할 때 저 내용이 설계되지 않도록 소방서가 잘 협의해달라고 미리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골치 뜹니다. 집에서. 왜? 매달랑 삑삑 올리기만 하고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하면서 돈만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실내 용적이 20입방미터 이하인 장소는 원래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되었습니다. 20입방미터면 가로세로 높이 정도. 어떤 실의 크기가 조그마한 실이 하나 있는데 실의 크기가 가로세로 높이를 곱해보니까 20입방미터가 되지 않는 경우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빌딩에 건물을 개조하거나 또는 칸막이를 할 때 어디에 가장 많이 저촉을 받습니까? 어느 법에? 소방법에 가장 많은 저촉을 받습니다. 소방법에. 칸막이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죠? 근데 내 집, 내 건물이라고 칸막이를 함부로 하시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칸을 막아서 이 내부 공간을 잘랐으면 감지기를 내부에 설치해야 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별도의 구획된 시리신이기 때문에 내부에 또 칸막이 내부의 면적을 계산해서 몇 개 설치하는 결정해서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 대부분은 그냥 마음대로 잘랐어요. 감지기 설치 없이. 또 특히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곳은 더 그렇습니다. 칸을 함부로 자르면 스프링클러 헤더 개수도 계속 더 정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칸은 함부로 자르는 게 아닙니다. 절대 칸을 헤더와 헤더 딱 중심에 자르면 관계없는데 조금이라도 치우쳐서 자르게 되면 한쪽에 부족한 부분에 헤더를 한 줄 더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소방 여러분들이 직접 점검하실 수 있는 이 내용을 잘 설명을 들어야 점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자, 맨 처음에 보면 수신기의 조작, 반조작, 수신기의 조작 군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왼쪽 상단에 화재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화재 등이랍니다. 화재 등. 화재 등이라고 1번부터 10번까지를 지구 등이랍니다. 아까 경계구역 개선
설명드렸습니다. 뭐, 지하 1층, 1층, 2층, 3층, 4층, 5층, 나머지 스퀘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반적으로 지하층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하층에 화재가 발생하면 요 지구등이 켜집니다. 지구등이 켜지고 화재등이 같이 켜집니다. 지구등만 켜지고 화재등이 안 켜지면 벨이 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신기가 고장나지 않는 한은 지구등이 켜지고 화재등이 같이 켜져서 벨이 울립니다. 자, 화재등, 요거는 지구등. 요 지구등은 화재가 난 층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화재가 난 층의 위치를 알려주는데, 지하층 1층, 2층, 3층도 있는데 3층에 적용을 하니까 1층에 표시되고 1층에 적용을 하니까 3층에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적용할 때 발효가 됩니다. 적용하실 때 왼쪽에 보면 전압 표시가 전압 표시입니다. 전압 표시가 있는데 26V 이상, 24V 정상, 22V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녹색불이 켜지면 전압이 가장 정상적인 상태고 위에 26V 이상이 켜지면 전압이 조금 높다는 이야기고 아래에 켜지면 전압이 조금 낮다는 이야기인데 자, 요 24V는 이렇습니다. 한전에서 교류 220V를 수신기로 받아와서 수신기에서 직류 24V로 바꾸어서 소방은 기기를 동작시킵니다. 자, 220V, AC 220을 가져와서 DC 24V로 바꾸어서 기기를 동작시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감지기 선에는 DC 24V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져도 괜찮습니다. 만약 AC 220이라면 제가 만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중요한 얘기죠. 만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함부로 만지면 안 되겠지만, 괜히 만지면 안 되겠지만, 만져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 아셔야 되죠. 이거 만지면 감전 생각하셔가지고, 못 만지면 점검 못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져도 괜찮습니다. 있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 여기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높은, 정상, 낮은 되는데 정상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직류 전압이 정상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램프로 가보겠습니다. 교류 전원, 이건 녹색불이 켜집니다. 녹색불. 자, 여기 보면 교류 전원 해가지고 맨 위에 이게 녹색불이 하나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류 전원 등입니다. 한전에서 전기가 제대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류 전원 등. 한전에 전기가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있는 등하가 예비 전원 감시 등입니다. 예비 전원 감시 등. 그래 적혀있습니다. 자, 글자 작기 때문에 화살표를 쭉 끄집어 내려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비 전원 감시 등. 이 역할을 잘 아시면 기기를 다루기가 엄청 쉽습니다. 자, 예비 전원 감시 등은 자동화력 탐지 설비 수신기 안에는 배터리가 내장된 배터리가 상시 충전되는 배터리가 내부에 여기 노란색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배터리가. 자, 이 배터리는 혹시 정전이 되었을 때, 혹시 이때 60분 감시하고 뭐 이래서는 동작시키다 되는데 어쨌든 한 20분 정도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분 내지 한 30분 정도 사용하시면 용량으로 배터리를 설치해두고 있는데 이 배터리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예비전원 감시 등이 자동으로 켜지게 되고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된다거나 또는 배터리 선이 끊어졌다거나 퓨즈가 나갔다거나 할 때는 예비전원 감시 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정비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불이 들어오면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정비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해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신기라고 적힌 등이 한 발신기. 자, 요 등도 상당히 중요한 등입니다. 발신기라고 적혀 있는데, 자, 제가 한번 구분해서 동작을 켜보겠습니다. 자, 어떤 불이 켜지는지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신기에 화재가 나면 어떤 불이 켜지는지. 자, 1층 지구등이 켜졌고 위에는 화재등이 같이 켜졌습니다. 그죠? 빨간불 2개 켜졌습니까? 자, 고불만 보시면 됩니다. 빨간불이 1층 지구등하고 화재등이 켜졌습니다. 자, 화재등이 켜졌습니다. 화재등이 동영하니까.
다시 우리가 복구 스위치로서 복구를 하고, 자, 복구를 하고 발신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발신기를. 자, 발신기를 좀 누르겠습니다. 자, 발신기를 누르니까 발신기 상단에 램프 하나 켜집니다. 그죠? 빨간 램프 하나 켜졌습니다. 발신기 누르졌다고 하는 표시됩니다. 누르졌다고 켜지고, 수신기에도 빨간불이 하나 더 켜졌습니까? 아까 요거 켜니까 여기 빨간불이 켜지는 거죠? 여기 발신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발신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발신기, 요가 똑같죠? 그죠? 조금 전에 감지기가 동작하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고 단지 추가적으로 발신기라는 불이 하나 더 켜졌습니다. 그죠?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좀 전에는 감지기가 동작한 것이고, 이후는 발신기가 동작해서 구분하는 부분. 사실 똑같은 개선입니다. 똑같은 개선 속에 있는 건데, 앞전의 사항은 요 불이 안 켜질 때는, 감지기가 동작했구나. 요 불이 추가로 켜질 때는, 감지기가 동작한 것이 아니고, 발신기를 누가 눌렀구나. 그럼 놈이 장난치고, 갖는 놈이다. 아니면 진짜 불이 나서 눌렀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스위치 주의라고 적혔다면, 스위치 주의. 이거 중요한 것도 마찬가지. 스위치 주의. 자, 지금 수신기를 보니까 깜빡깜빡하는 등이 하나 보입니까? 저게 스위치 주의입니다. 스위치 주의다. 자, 어떤 의미를 여러분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 의미는 깜빡깜빡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생각에 어떤 사항이 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깜빡깜빡한다는 말. 댕고 주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댕고는 주의 의미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의가 주의. 뭔가 모르게 스위치 조작이 한 개라도 잘못되어 있다. 여러 개의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가 한 개라도 정상 상태에 있지 않음을 말합니다. 자, 제가 모두 정상에 두고 있습니다. 스위치를. 모두 스위치를 정상. 자, 스위치를 모두 정상 상태에 두겠습니다. 자, 스위치를 모두 정상 상태에 두니까 스위치 주변이 꺼졌죠. 요게 아주 평상시 두어야 될 상태입니다. 그죠? 점검할 때 상황이 이 상태가 평상시 두어야 될 상태고, 이게 정상 상태입니다. 벨이 다 켜진 상태, 모두가 정상 상태. 스위치 켜진. 하나만 스위치를 잘못 조작시켜도 스위치 주변이 켜집니다. 스위치가 잘못 조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자. 그러면 저기를, 원위치 하는 걸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예, 스위치가 다 튀어나오게 정상 상태, 벨이 켜진 상태, 모두 정상 상태로 두게 되면 그런 스위치 깜빡깜빡 자동 꺼집니다. 네. 자, 다음에 축적이라는 축적이라고 되는 축적 차곡차곡 이렇게 쌓는다 그러면 쌓는다. 쌓을 적자. 차곡차곡 쌓는다는 의미인데 축적등이라고 적히는데 이거 중요하니까 잘 좀 들으셔야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동 기능 점검을 할 때도 중요한 스위치입니다. 작동 기능 점검할 때 중요한 스위치인데 축기는 축적이라고 적힌 스위치의 축적이라고 적힌 스위치가 옛날 아주 오래된 수신기는 내부에 있고 요즘 수신기는 내부에다가 축적이라고 적을 사이에 스위치가 하나 만들어두고 축적 스위치가 있습니다. 축적 스위치. 요거는 좀 옛날 게 돼가지고 내부에 축적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내부에는 축적 스위치는 지금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축적 드라마는 내용이니까. 자, 축적 스위치를 제가 정상 상태, 축적 상태에 두고 제가 한번 감지를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자, 배단을 자세히 봐주기 바랍니다. 수신기하고 감지기에 불이 켜지는 상황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등이 켜집니까? 대표에 있는 분이? 불이 들어왔다 가버렸죠, 그죠? 다시 켜집니다. 자, 현재 이 수신기는 30초 축적에 걸려 있습니다. 30초. 3초 동안 하재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자, 깜빡깜빡 30초. 깜빡하고 계속 연기가 계속 있는지를 체킹합니다. 이게 수신기 자체가. 그래서 30초 동안 계속 연기가 존재해야 배를 울립니다.
그래서 연기가 잔류되어 있기 때문에 하배를 수신해서 미쳐지고요. 30초 후에 이렇게 켜진 거죠. 3초 후에. 자, 오작동을 방지하는 오작동. 혹시 계단에 누가 앉아서 담배를 빡빡 피다가 담배 연기가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담배 연기가 들어가게 되면 축적에 두게 되면 오작동을 하지 않겠죠. 그죠? 3초 동안 계속 연기가 있어야만 배를 울리게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축적 스위치를 축적에 두지 않고 눌러서 비축적에 두고 제가 다시 한번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자, 배너는 다시 가보시죠. 아직 연기 하나. 그럼 바로 켜지죠. 그죠? 여기서 스크린이 틀리마다 바로 켜집니다. 그렇죠? 일시적인 연기가 들어가고 바로 켜집니다. 자, 여러분들은 점검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축적에 두고 해야 되겠습니까? 비축적에 두고 해야 되겠습니까? 전자에 두고 해야 되겠습니까? 부자에 두고 해야 되겠습니까? 점검하실 때. 점검하실 때. 부자가 쉽습니까? 전자가 쉽습니까? 점검하기가. 후자가 실수거든. 전자는 30초 동안 계속 뿌립니다. 30초 동안. 이거 뿌립니다. 계속 뿌립니다. 후자는 살짝 놓고 한번 뿌리게 되는데 전자는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30초 동안. 화재 신호가 발생될 때까지. 그래서 점검하실 때는 비축적에 두고 평상시는 오작동을 방지해야 되니까 축적에 두게 되는 거죠. 자, 중요합니다. 점검하실 때는 비축적, 평상시는 축적. 어릴 때 쓰는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지금. 자, 축적 쓰신다. 그 다음에, 예비전원 시험 스위치. 자, 예비전원 시험 스위치. 자, 인위적으로 배터리 시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눌러서. 자, 여기 예비전원 시험 스위치라고 적혀있습니다. 예비전원. 자, 여기 예비전원. 자, 이거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아까 스프레이 연기가 아직까지 완전히 날아가지 않고 내부에 잔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 감지기를 동작시키고 나면 이게 리셋되는데 때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양을 너무 많이 뿌리면 오랫동안 내부에서 증발하기 때문에 때로는 한참 동안 계속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제거시켜서 이렇게 내부에 있는 액적을 이렇게 연기를 제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불어서. 예비전원 시험지를 쓰시면서 예비전원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예비전원 시험을, 배터리 시험을. 자, 뭐 멤버가 바뀐 게 하나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누르니까 평상시에 직류전환은 정상인데 예비전원 시험은 예비전원을 바꿔보니까 아까 예비전원 전환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죠? 아까 우리 그 소방관 교육 하실 때 여기 예비전원 전환식. 자, 한전전원을 예비전원으로 바꾸는 시험입니다. 바꿔보니까 전압이 높으면 나와요. 이거 좋습니다. 관계없어요. 높으면 나오면 좋습니다. 높으면 나오기 때문에 배터리가 아주 정상적이다. 충분히 정상 상태로 되어 있다 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다음에 주갱종 정지 스위치. 자, 주갱종. 이 내부에 있는 이 주갱종 정지 스위치. 주갱종 정지 스위치. 다음에 지구갱종, 여기 있는 요 갱종 정지 스위치. 자, 두 개다가 버튼을 누르면 안 오르겠죠. 근데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하대를 요 지구, 제가 정지를 시켜놨거든요. 자, 켜보겠습니다. 점검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대 신호를 수신해놓고 배를 필요할 때 잘 들리나? 물어봐야죠. 만약에 삼성에 한 분 계시다면 삼성이 전화를 해서 별 소리 본다. 자, 이 정도 돼야 벨이 정상적인 벨이지, 벨을 올려보니까 띨띨띨띨 하면 바로 버리죠. 자, 요 벨은 완전히 소모품이에요. 좀 몇 번 쓰고 나면 망가져서 이렇게 다시 바꿔야 되는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때로는 잘 만들어진 것은 좀 오래 이렇게 기능을 하는데, 많은 것들이, 특히 오작동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은 벨을 많이 써먹기 때문에 그 상태가 아주 나쁩니다. 띨띨 소리 나는 것은 특히 아파트 같은데, 밀폐도가 높기 때문에 계단에 벨이 울려도 밤에
제대로 올려도 안 들릴 텐데, 예를 들어서 1딜 해가지고는